110회 도원기업 문제예요. 1월 5일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도원기업 1월 5일. 자, 에코전자의 상장 주식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6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3만 원과 함께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6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600만 원이 되죠. 600만 원. 중요한 거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수수료 비용 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은 몇 번? 984번이에요. 영업의 비용 코드입니다. 3만원. 수수료 비용 3만원과 함께 어디에서 지급을 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603만원. 예금 말고, 예금하고 수수료 비용 말고 단기 매매 증권에 에코전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나 같으면 집어넣어요. 근데 시험에 채점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이거 어느 회사 주식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낫겠죠. 자,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은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는 수수료 포함해서 603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603만 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쓰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합쳐서 쓰는 겁니다. 3월 31일. 자, 보유 중인 신한은행 예금에서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세금 떼고 나머지 보통 예금에 입금됐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밑줄 쳐봐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우리 내가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있죠? 돈 줄 때 세금 떼는 거 뭐라고 하지? 예수금이라고 하죠. 근데 돈을 받을 때 지금 세금을 뜯기는 거 저기지? 뭐라고 할까요?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선납세금. 자산 처리할 것. 그거 선납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 5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 50만원. 차변의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선납세금.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42만 3천원. 보통예금이 42만 3천원. 얘는 7만 7천원이 되는 거죠. 7만 7천원. 그래서 돈을 줄 때 세금 떼는 건 예수금이라고 하지만 돈을 받을 때 세금 뜯기는 거는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4월 30. 자, 본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장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2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해당 지출은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밑줄 쳐보세요.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밑줄 쳤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자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기죠.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할까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 중인 자산 25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25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2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게 자산으로 처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산으로 처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7월 10날 걸 보시면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다. 생산부 직원은 확정급여형, 영업부 직원은 확정기여형,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7월 10날. 여러분, 확정급여형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라고 그랬을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그랬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1,000만원. 1,000만원. 확정기여형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뭐라고 그랬죠? 퇴직급여. 확정기여형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700만원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이 1,700만 원. 7월 15일 날짜. 7월 15일 자유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을 때 차변의 선급금 500만 원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하면 뭐라고 할까요? 당좌 예금이라고 하죠. 당좌 예금이 500만 원이고요. 이 선급금의 거래처 주식회사 자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500, 대변의 당좌예금이 500만 원입니다. 자, 7월 7일 메인 매출 좀 펴보겠습니다. 신화에서 영업부서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할 매출처 보세요.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할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접대비죠. 접대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54번에 불공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여러분 불공제는 부가세 포함해서 분계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야? 여러분 한 세트당 5만 원이면 10세트면 50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55만 원이죠? 55만 원. 대변에 현금 55만 원. 불공은 부가세 포함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7월 20 공장에서 생산보수를 사용한 선풍기를 하나마트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 받으면 몇 번이지? 61번에 현금 과세, 줄여서 현과. 자, 분계는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뭘로 분계를 하래요? 미품이 아니라 소모품 B로 처리할 거. 차변에 소모품 B. 차변에 소모품 B 얼마니? 100만 원. 소모품 B 100만 원. VAT 대급금이 10만 원. 대변에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금액은 110만 원. 차변에 소모품 P 100만 원. 부가세 대금이 10만 원. 대변에 현금이 110만 원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8월 16일 날짜. 자, 미국에 제품을 직수출했어요. 밑줄 쳐보세요. 직수출. 과세형이 몇 번일까요? 16번에 수출. 혼합이 됩니다. 16번에 수출 혼합. 분계는 대변에 제품 매출. 명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나오지 않죠? 대변에 제품 매출의 금액이 얼마일까? 여러분, 환율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수출 신고일의 환율은 필요 없어요. X.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16일이죠. 미래의 환율을 어떻게 알아, 그지? 오늘 8월 16일이니까 선적일의 환율 갖고 따져주는 거야. 동그라미. 선적일의 환율의 동그라미. 대금 회수일도 X. 그 미래잖아, 그죠? 미래의 환율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환율 1,100원. 그럼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1,100만 원 나오죠? 맞잖아? 대변의 제품 매출 1,100. 대금 결제는 8월 31일 날 돈 받는 거니까 오늘은 못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1,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1,100만 원. 자, 9월 30일 날짜 보시면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1번의 과세입니다. 11번의 과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밑줄 쳐주시면 돼요. 혼합거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줄 쳐주시고 혼합거래. 자, 대변에 제품을 팔았어요. 1,800만 원어치 팔았죠?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이 1,800. VAT 예수금은 180. 돈을 받아야 되는데 8월 31일에 미리 받은 계약금 있죠. 이것도 또 틀리는 사람 많아요. 선급금, 선수금 구분 못해서 일반전표 가보세요. 일반전표 8월 31일 날짜를 가보시면 일반전표 8월 31일 날짜 가보시면 선수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렇게 확인해서 분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80. 선수금의 금액이 180. 나머지는 여러분 명확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수표로 받으면 뭐라고 하죠? 현금이라고 합니다.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800.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봐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나오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나오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수표로 받다 라고 나오면 반대편 입장이잖아요. 그죠? 반대편 입장에서는 수표로 받다죠? 현금이에요. 당좌 예금이 아니라 현금. 이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나오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지만 수표로 받다라고 나오면 현금이 되는 거야. 자, 10월 31일 날짜네요. 10월 3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 600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밑줄 쳐와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 52번에 영세가 되는 겁니다. 혼합. 52번의 영세 혼합이고요. 차변에 원재료. 금액은 얼마일까요? 600만원. 원재료 600만원. 부가세 나오지 않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600만원. 차변에 원재료 600, 대변에 보통예금 600. 자, 이번 단원에서 주시면 될 거 여기 봐요. 단기매매 질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984번 쓰지만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일 때는 이렇게 수수료 포함해서 분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돈 줄 때 세금 떼는 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금. 근데 돈을 받을 때 세금 떼기는 거지, 그치?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선납세금. 의외로 중요한 게 많이 나왔네요. 건물 신축 중일 때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 중인 자산. 건물 신축 중일 때 들어가는 돈은 건설 중인 자산.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DC형은 퇴직급여라고 그랬습니다. DC형은 퇴직급여. 그리고 이거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이 대변해 가는 거고요. 수표로 받다라고 나오면 차변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현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